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직감, 직관, 예감, 육감, 촉, 감. 우리는 이런 단어들로 말하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자 동물적 감각, 오랜 경험이 쌓여 보이지 않지만 발달된 느낌. 이 직감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사고 과정의 총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내 직감에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할 때 확실히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잘 들어맞는다고 하죠. 정신과 전문의이자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님도 의사들끼리는 사람들 얼굴만 보고도 암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한대요. 아인슈타인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직감이라고 했습니다. 또 직관적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 마음은 충실한 하인이다. 우리는 하인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 선물을 잊었다. 라고 사람들이 직감을 점차 잊고 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명상의 효과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다니엘 골먼 교수도 직감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지 이런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삶의 경험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삶의 경험을 모아주는 뇌의 신경회로는 우리의 언어나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위, 장 같은 소화기관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감을 느끼게 돼요. 직감은 영어로 intuition 그리고 gut feeling이라고 합니다. 것은 내장을 말해요. 내장의 느낌인 거죠.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 직감을 신체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는 캘리포니아의 수천억 수조 달러 단위의 자수성가 부자인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그들 모두 결정에 대한 비슷한 전략이 있었어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은 후 정확한 숫자를 대입해보고 모든 게 좋더라도 마지막에 느낌이 이상하다면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요. 즉 마지막 결정은 직감에 맡긴 거죠. 일본의 마츠시다 전기회사 회장은 내 경영의 90%는 감을 따랐다 라고 했대요. 스티브 잡스도 얘기하죠. 직감은 이성보다 강하다. 자신이 설립했지만 또 해고하기도 했던 애플사에 연봉 1달러를 받기로 하고 다시 돌아간 것도 직감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지 않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유튜버 하와이 대저택님 이야기가 있어요.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모께서 축하 전화를 하셨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푹 쉬어나 앞으로 계속 일해야 돼서 평생 그럴 시간은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느낌이 정말 이상했다고 해요. 불편했던 느낌? 평생 일해야 한다는 말이 자신을 쿡 찌르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힘들게 들어간 직장과 직장인이 된 뿌듯한 상황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번 쿡 찌르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대요. 어느 날 좋아하던 선배가 하와이 대저택님은 정말 일을 잘한다고 큰 칭찬을 했다고 해요. 분명 좋은 상황인데 정작 자신에게는 안 좋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찌르는 느낌 덕분에 직장인으로 남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잠재의식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던 것이라고 알 수 있었대요. 이렇게 보면 직감은 잠재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면의 목소리, 에고가 아닌 내 안의 참나, 상위 자아가 하는 이야기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감에 따른 대단한 결정을 성공한 사업가들, 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늘 수많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직감이 항상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또를 사거나 맛집을 선택할 때 느꼈던 직감들이 틀릴 때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 직감을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나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 명상입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방법들은 따분하게 30분씩 앉아서 하는 명상이 아니라 잠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잠깐 숨도 못 돌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니 듣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닥친 일 앞에서 의미와 목적, 가치와 윤리를 지키는 법에 대해 나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 그 답은 뇌나 언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감을 통해 먼저 느껴지고 그에 따라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 골먼 교수는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법, 즉 2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기를 얘기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10인 중 1명,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1명으로도 꼽히는 사회학자 말콤 글래드웰도 블링크 운명을 가르는 첫 2초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 직관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많은 정보와 치밀한 분석을 강조하는 시대에 오히려 필요한 것은 직관과 통찰이라고요. 현재 우리의 문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는 것이며 이 수많은 정보는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론하기보다 잠재의식과 감정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수미님의 성공을 부르는 직관력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개인이 쌓은 경험은 잘못된 정보, 선입견, 정서적 편견 등도 포함하는데 각자의 이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들이 직관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직관은 다 다르다고 해요. 생각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몸의 에너지를 느껴보라고 합니다. 행동과 생각을 잠시 멈춘 사이에 예고 없이 직관이 찾아온다고요. 엘프리다 윌러 카인치와 크리스티네 제닝의 책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에서는 직관은 작은 암시를 끊임없이 주지만 우리가 자아를 내세우며 그 암시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더 커다란 문제로 다가와서 강도 높은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관은 언제 어디서든 일상에 적용하여 훈련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밥을 먹기 위해 상을 차린다면 상을 다 차린 후 필요한 것이 다 놓여 있는지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전화를 하기 전에는 지금 이 시간이 전화 걸기 적절한 시간인지 무슨 얘기를 나눌지 생각해보고 잠시 멈춰서 감정을 살피고 그 후에 전화를 하라고 해요. 이런 훈련이 익숙해지면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연습으로 직관력을 기를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결정할 때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죠. 답정너인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 반응을 살핍니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직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도 해요. 특히 우리의 본능이 사회적 규범과 다르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직감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과감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몸에서 무언가 이상한 특별한 느낌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고 그 순간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토닥토닥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나에게 사랑과 힘을 주세요.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직감을 따라가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